다들 하는 거 걸리면 죽는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늦은 경우다. 췌장암은 전신암이다. 이미 다 진행이 돼서 이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네. 있었죠. 야,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씩씩TV의 내가 알려줄게 시리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박세우입니다. 오늘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님을 모셨네요. 우리 병원에서 아마 내시경 때문에 제일 바쁘신 분이죠. 어떠세요, 선생님?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막내다 보니까 다 했는데 요즘에는 제 밑에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이제 뭐 다 크셨네요, 이제. 제 위에도 네 분이 있어요. 네. 사실 중간이 제일 어려운 건데. 중간 컸습니다, 이제. 네. 이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요. 오늘 그래서 사실 무섭잖아요, 췌장.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한 칭찬은 매기는 겁니다. 이 선생님, 췌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췌장암은 다들 하는 거 걸리면 죽는다. 그렇죠. 사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내시경적 치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치율이 아직은 10%에서 12% 사이에 아마 왔다 갔다. 그래요? 야,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어떤 췌장의 위치? 췌장의 위치가 몸속 한가운데 그렇죠. 모든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다 지나가는 어떤 중심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밤할 만한 이런 작은 혹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교통이 요지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불리한 거네요. 예. 전이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죠. 혈관이 혈관을 많으니까. 타고 다른 네. 데에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은 전신암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처음 생겨서 전신암, 전이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나요? 이 같은 췌장암 내부에서도 진행되는 속도는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암이면 다 나쁘지만 그래도 얌전한 암이 있고 좀 독한 암이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분화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말도 이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분화도가 높은 암이 좋은 건가요? 낮은 암이 좋은 건가요? 모양을 봤을 때 네. 그래 네가 암세포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세포 형태는 좀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게 분화도가 좋은 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세포는 암세포인데 이게 세포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렇죠. 모양 모양이 안 자체를 좋은 알 수 없는 아주 원시적인 세포를 분화도가 안 좋은 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급격하게 자라는 거라서 걸린 상태로 발견이 된 건지. 그렇죠. 실제로 그렇긴 한데 거꾸로 돌이켜서 그럼 내가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2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었으면은 알았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것도 좀 제 환자분 중에는 40대 후반이셨는데 불과 3개월 전에 다 하셨죠. 검사를. 네. 그땐 정상이었어요. 그렇죠. 정상이었는데 실제로 와서 진단을 했을 때는 이미 다 진행이 돼서 이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네.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특별히 뭐 증상이나 그런 것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이미 손쓰기가 늦은 경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오히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기 발견한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황달. 네네. 우리가 이제 췌장암 모든 췌장암에서 다 황달이 생기는 건 아니고 췌장 머리 쪽에서 황달이 생기면 이렇게 담관이 있으면 췌장 머리가 담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네네네.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기면은 이 담관이 눌리죠. 눌리겠네요. 그러니까 막히니까는 담즙이 역류해서 이제 황달이 생기는 건데 자, 이런 황달이라는 증상으로 인해서 비교적 빨리 발견이 되는 그리고 오히려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은 이런 황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복통,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늦은 경우. 복막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부 쪽 암이 몸통, 꼬리 쪽 암보다는 생존율이 좀 더 예후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얘기는 하죠. 예. 그러면 그렇게 뭐 복통이라던가 황달 말고 그 외과 때도 있을까요? 사실은 참 췌장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없기는 눌러본다거나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등 통증으로도 많이 오세요. 그래요? 등허리가 아프면 우리 췌장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장민욱 교수님 이렇게 맨날 방송국에 사시잖아요. 난 병원에서 보다 TV에서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언론 매체 이런 데서 이제 등 통증에 대한 어떤 교육, 홍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순 등 통증인데 이건 그냥 잠을 잘못 주무신 거야. 근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참 힘드시겠어요. 워낙에 무서우니까 좀 그렇죠.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무서우니까 워낙에. 네. 무섭긴 네. 하지. 예. 그러면 이렇게 췌장암의 그런 원인들을 좀 밝혀진 게 맞아요. 있나요? 궁금해요. 췌장암 가장 중요한 건 뭐 술, 담배 나쁘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아이, 뭐 이거야 그거야 뭐 다 뭐. 알고 있는 네. 거지, 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위험 인자로 꼽히는 게 만성 췌장염, 만성 네.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이 딱딱해지는 거 뭐라 그러죠? 간경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몰랑몰랑하던 췌장이 딱딱해지고 그 안에 막 돌도 끼고 아. 이런 게 이제 만성 췌장염이다. 네. 급성 췌장염 여러 번 앓으면 그건 만성 되는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은 완전히 별개의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질병 분류를 하죠. 또 하나는 당뇨. 췌장이 참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잖아요. 그렇죠.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이 나빠졌어. 당뇨가 오겠죠? 그렇죠. 인슐린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 네. 조절이 잘 되다가 내가 식습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약도 그대로 먹는데 갑자기 어느 날 조절이 확 안 돼? 네네. 이러거나 당뇨가 오래됐거나 10년 네, 네, 이상 네.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췌장암 검진 CT를 찍어보게끔 그렇군요.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당뇨와 췌장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그럼 췌장암이 생기면 당뇨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도 가능해요. 당뇨.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암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치, 딱 이것도 그거랑 똑같은 문제군요. 거지, 그치? 아니 그러면 이런 췌장암은 결론적으로는 걸리면은 떼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고 확실한 치료죠. 그러면 수술하는 뭐 어떤 기법이라든지 수술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런 외과 교수님들의 어떤 술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복강경화 최12장 절제술이 가능해요. 와, 췌장암 수술 복강경으로 한다고요? 복강경화를 하죠. 와. 그렇게 많이 떼내는데도.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열어가지고 맞아요. 그럼요. 12시간 걸리고 이랬죠. 네. 12시간 걸려요. 네. 근데 이제 2시간에서 복강경화. 4시간이면 되는 복강경화도 와. 가능한데 네. 사실은 수술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5분 중에서 한 분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럼 이제 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런 수술하면 상태로 되겠네요. 수술을 하도록 하는, 아,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을 수술의 범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네.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을 받고 나신 분들도 100%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화도가 안 좋으면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항암 치료를 수술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얘도 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안으로도 혈관이 들어가고 그렇겠네요. 신경이 들어가고 림프관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데를 침범을 했다면 여기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다 그렇죠. 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암세포들이. 이런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너무 췌장암 저희가 지금 무서운 얘기만 했어요. 좀 좋은 앞으로 희망적인 암은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좋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신약 개발. 최근에 이제 항암제들이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기라고 하는 분들도 항암 치료만으로 2년을 버티고 옛날에는 진단만 하면 3개월, 죽는다. 뭐 이렇게 6개월 얘기했었죠. 얘기했죠. 요즘에는 2년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시경 치료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학생 때 12시간 걸리던 수술이 요즘에 복강경으로 2시간이면 끝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시경적 치료. 네. 내시경으로 암을 태우는 소작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아마 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이 췌장암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박 교수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요? 나? 네. 또 해? 한번 더 나오셔야죠. 한번 그래요?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